자, 그러면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여긴 갑이고요. 여기는 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여기도 1세대 1주택자. 그럼 여기는 평가 금액이 얼마냐? 10억. 여기도 10억이 됩니다.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10억. 그러면은 우리가 11억, 여기가 12억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12억. 그러면 11억을 넘었고 여기도 11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나이가 48세시고 얘는 56세 4년 8개월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62세가 되고 얘는 보유한이 8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세액공제하고 보유한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나이가 62세가 되고 8년이 됩니다. 그러면 62세가 되면은 여기가 되고 8년이 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20%가 되고 여기는 20% 됩니다. 그러면 20% 20%면 40% 공제가 되겠죠? 예. 중복해서 공제가 돼요. 얘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40%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0세가 안 되고 보유한이 5년도 안 되는 거니까 아무런 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적인 사항을 따져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인세라고 했죠. 그래서 나이라든가 보유기간 이런 걸 배려해서 세금의 차등을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령별 세공제, 보유기한별 세공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 30, 40%, 그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이거는 287페이지 가보세요. 287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287페이지에 맨 하단에 기억에 보시면 연령별 공제가 나와 있죠. 연령별 세공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100분의 80. 예, 얘는 최대 80%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거. 그럼 만약에 40% 되고 50% 되면 90% 공제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니은의 보유기한별 세공제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제도였죠? 바로 직전 연도보다도 당해 연도에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도를 두는 제도가 세부담의 상한이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조정지역의 1주택이나 2주택까지는 100분의 15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됐을 때는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300,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겁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세부담의 상한 적용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아무런 상한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로 갑니다. 토지.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얘는 우리가 합산 토지하고 분리과세 토지가 있는데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되고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다.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5 별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기준금액 종합합산은 5억, 별도는 80억을 넘어가는 거에 공정시가가입비를 곱하자. 그럼 주택과 동일하게 100% 곱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세율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세율은 별도 합산은 0.5에서 0.7%, 0.5, 0.6, 0.7 누진세율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기하실 때 별 동그라미, 5 동그라미, 7 동그라미, 벼로 7이 되는 거죠. 벼로 7.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비삼용 토지, 나대지나 잡종지끼리 합산하는 것으로서 얘는 종 1, 3이 되겠죠. 종 1, 3. 네, 종 1,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은 150, 직전세 기준액에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죠. 토지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무실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에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습니다. 별도 합산이었죠. 별도 합산. 그러나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 합산. 자,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 본 다음에 끼리끼리 모아서 종부세를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종중소유 임야라든가 개인 경장 농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가 안 나오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다. 그러면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상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라면 얘는 뭘로 과세한다? 별도합산. 자, 별도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초과죠, 초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비삼용 부지를 보는 거니까 종합합산합니다. 나대지 잡종지도 종합합산이 되고요. 그럼 얘는 얘네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우리가 합산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가자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는 80억, 얘는 80억, 그 다음에 얘는 5억이 됩니다. 85억. 그러면 얼마를 초과하면 80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85억에서 마이너스 80억을 빼면은 5억이 되겠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100% 곱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자, 얘는 종합합산이죠. 그러면, 자, 종합합산은 6억, 그 다음에가 4억, 10억이 되고, 기준금액이 5억을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억이 5억이니까 결과적으로 10억에서 마이너스 5억을 빼주면 5억이 나오죠. 5억의 공정시장가입비를 10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율을 부과하자. 그럼 별도합산은 벼로 7, 0.5에서 0.7%가 되고, 종합합산은 종1, 3, 1에서 3%의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이 상하는 우리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150%, 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05, 110, 130%. 물론 이제 법인은 최고 주택법인은 150%가 됐었죠. 올해 개정이 돼서. 종부세는 토지는 150%, 종합이든 별도든 건물은 해당성이 없고, 주택은 우리가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주기 아닌 2주택까지는 150%, 조정주기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은 300%. 법인은 우리가 제외한다. 법인은 세부담의 상한이 아예 없다라고 했었죠. 얼마든지 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그 293페이지 표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 271페이지가 보시면 페이지 271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1세대 우리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세제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1세대 1주택자는. 그런데 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줬는데 만약에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결혼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부모님을 모신다. 그럼 합가하자마자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이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혼인하면 5년간은 부모님 모실 때는 10년간은 합산을 배제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혼인 밑줄, 5번은 동거봉양. 네, 그래서 혼인은 양도세처럼 우리 양도세도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5년 동안, 얘는 10년 동안. 양도세는 이제 비과세였었고 여기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말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조세 총론으로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 자, 조세 총론 파트 중에 앞에 있는 용어들은 제가 나중에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하고요. 바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54페이지. 54페이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 54페이지. 요 파트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거니까 네, 별표시 2개. 자, 조세 총론은 제가 기초 강의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심화 때는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 정리할 거니까요. 요 조세 총론 강의를 못 듣고 지금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기초 때 제가 조세 총론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며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고 아니면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거고요. 자, 그러면 요 파트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배웠던 재산세나 종부세하고도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연결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 세금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납세의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납세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납세의 절차는 우리가 3단계로 움직여집니다. 납세의 절차는 3단계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1단계 절차가 있고 1단계 절차가 여기 보면 좀 있고 2단계, 3단계. 그래서 자, 1단계는 뭐냐면 납세무가 성립되는 절차. 이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절차다. 이렇게 썼어요. 납세무가 발생하는 절차. 그럼 납세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확정. 그 다음에가 소멸. 이런 3단계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4가지의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썼죠. 그럼 4가지의 과세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몇 프로, 그죠? 그럼 누가를 뭐라고 할까요? 납세무자. 납세무자가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납세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렇죠? 두 번째,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돼요. 땅이냐 건물이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얼마냐, 자, 세율 몇 프로 낼 거냐, 이런 것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4가지가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4가지의 요건이 결정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과표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이제 우리가 확정을 짓는 거예요. 확정.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 종가세 방식, 종량세 방식이 있었고 세율은 비례, 초과 누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확정되는 방법은 우리가 자진신고, 세목의 형태별로 자진신고하는 방식도 있었고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방식도 있었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이 세목이 신고냐 고지냐 이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정된 돈 가지고 이제 납부 등을 하면 소멸되는 거죠. 이런 절차 있었어요. 그럼 성립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4가지 요건이 언제 성립하는 거냐. 그런데 이것이 세목의 성격에 따라 유형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이 성립입니다. 이 성립 시기 언제 성립하느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립 시기가 보시면은 이제 크게 6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세목 위주로 한번 볼까요? 취득세 우리 배웠던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취득세는 취득하면 행위세니까 취득하면 우리가 납세무가 발생하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언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됩니다. 얘는 6월 1일. 요거는 6월 1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점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세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본세 및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데, 예,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요거는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본세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라는 것은, 수시부가는 국세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이에,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수시부가할 만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수시부가할 만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얘는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우리가 가산을 국세나 지방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목을 주고 얘네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제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57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57페이지에 확인 예제 봅니다. 자, 각 세목별 납세의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말이 그럴싸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됩니다. 1번 우리 틀렸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등록분 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그다음에 사업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준일 7월 1일이 된다. 6월 1일이 아니라 얘는 7월 1일 기준으로 갑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 55페이지, 55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하단에 1번에 지방세 성립 시기 위에 성립 확정 소멸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1번 취득세 밑줄, 2번 등록면허세 밑줄, 3번 재산세 밑줄, 5번 주민세. 자, 주민세도 재산세처럼 기준일인데 얘는 사업소분 개인분이 6월 1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7월 1일이다. 그럼 주민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종로구에서 살고 있다가 저쪽 강남구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주민세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 6월 24일 날 이사를 가요. 그러면 7월 1일 현재는 이분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6월 24일 날 이사를 가는 거니까, 네,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강남구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의 소득이 생기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소방분 지역자원철세는 과세기준 6월 1일이다. 예. 그러면은 얘는 6월 1일 따라가는 거죠. 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지방교육세는 밑줄. 과표가 되는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때 과표가 되는 세목이 독립세입니다. 독립세가 성립하면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예, 맞아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얘도 원천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 수시부가 뭐죠?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수시로 부과하자. 그 다음에 국세, 기억.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는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따라서. 비읍, 종무세는 기준일 6월 1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데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다. 어쨌든 어떤 이런 상황들을 주고 이 세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특히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잘 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는 기간이 끝난 때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면 12월 30일이 돼야지 납세의 성립 시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5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더 알아보기에 2번입니다. 2번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말일이다. 자, 그럼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죠.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다. 양도하자마자. 그러면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니까 얘는 예정신고 되겠죠. 예정신고. 그 다음에가 이때가 확정신고. 그럼 양도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예정신고는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니까 이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플러스 2개월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립시기 언제가 됩니까? 말일이 돼야죠.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매 확정입니다. 자, 확정은 우리가 신고,
부과, 자동 확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신고라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 제목 중에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절세는 신고,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신고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였어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주의할 점은 종합부동산세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부가죠. 원칙이 부가가세예요.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부가입니다. 원칙이 정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재산세의 병기세가 얘거든요. 재산세의 병기세가 얘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재산세를 따라서. 그러면 재산세가 고지니까 얘도 고지가 돼야지. 이것을 병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페이지에 납세매 확정해 보시면은 가로 1번 신고 납부 방법 밑줄, 그 다음 페이지 2번 부가주의 방법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보시면 거기에 신고 납부하고 부가과세가 잘 요약이 돼 있죠. 자, 신고 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다는 거고, 보통징수 부가과세는 뭐였죠? 고지 납부하는 거였죠. 국세 고지는 부가과세, 지방세 고지는 보통징수, 그렇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조사 결정해서 고지서가 도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 다음에 자동 확정은 뭐냐면요. 자동 확정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보통은 성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이루어지는데, 자동 확정은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보통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 확정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인치세, 계약서 쓴 때 인치세 납세만 성립하거든요. 그 동시 확정돼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소득세, 얘도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면 이때 성립하고 확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동 확정. 이건 참고해서 이해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취득세 신고 60일. 얘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종부세는 고지, 양도세 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딸려붙는 세금인 지방교육세라든가 아니면은 농어촌 특별세는 딸려붙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딸려붙는 세금은 얘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취득세가 신고면 얘도 신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고지면 얘도 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저기.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확인 예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의 취득세 신고. 니은의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죠. 원칙은 정부부가죠. 국세. 리을의 양도세 신고.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그렇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 소멸입니다. 자, 소멸은 이런 확정된 세금을 납부등을 하면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었어요. 이걸 일단은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소멸되는 사유는 뭐가 있냐? 일단 제일 기본이 납부죠. 납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충당이 있죠. 충당.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과의 취소가 있겠죠. 취소.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겠죠.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겠습니다. 완성.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납동그라미, 충동그라미, 부동그라미, 제동그라미, 소. 그럼 뭐가 돼요? 납충부제소가 되죠. 뭐가 돼요? 납충부제소. 네, 이렇게 되겠죠. 납충부제소. 자, 얘는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납충부제소. 그러면 여기서 납부는 아실 거고, 얘는 충당은 서로 상기하는 거죠. 얘는 상기하는 거. 서로 상기하는 것이 충당입니다. 그래서 얘는 체납된 세금하고
환급된 세금을 서로 우리가 상계에서 없애는 작업이야. 그러면 만약에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이고 환급되는 50만 원이면 서로 상계에서 50은 상계에서 없애고 나머지 50은 납부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가의 취소는 부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의 철회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철회는 들어가지 않고 취소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말하고 요 말이 어려운데 제척 기간은 뭐였냐면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 제척 기간이에요. 네. 그러면 신고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신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매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사업자들 워낙 많으니까 올해는 여기, 올해는 여기, 내년은 여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안에 따라 기간이 뭐 5년짜리도 있었고 7년짜리도 있었고 10년짜리 또는 15년짜리. 그럼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사실을 밝혀내서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제로 부과를 시키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완성에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시효는 시간의 효력인데 얘는 이미 부과는 됐어요. 이미 부과는 됐다. 이미 부과는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강제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강제로 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강제로 징수할 때 그 징수의 시효가 있겠죠. 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5년의 시효가 있는데 그 5년의 시효가 5년 동안 돈 달라 시효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척기간부터 봅니다. 제척기간은 우리가 기간이 여기 보시면 상속증여세는 꽤 기간을 많이 잡아요. 왜? 과거의 누락 사실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등의 행위일 때는 우리가 15년, 무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외거래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해외 탈세 거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자, 요 10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년. 네. 상속증여세 이외에, 네, 부정이나 무신고 이외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무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 이외의 세금, 우리가 배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요런 세금, 법인세 등은 사기 등일 때는 10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무신고는 일반 무신고 7년이 되고요. 역외거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참고하시고 무신고가 7년이라는 거. 무칠, 사기 등은 40 무칠. 자, 5년일 때는 일반적인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세금이 부과가 된 거야. 이미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강제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인데 고액국세, 5억 원 이상의 고액국세나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지방세는 10년까지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버리면 시효가 끝났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5년이 지나버리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개념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멈출 수 있어. 얘는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입니다. 돈 달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시효가 행사가 되다 스탑 멈춰져요. 스탑 멈춰집니다. 스탑 멈춰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탑 멈춰진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 말하는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여기 보시면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지라는 것은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미루는 걸 말합니다. 중단은 이미 경과한 시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할납부, 체납처분 이후에 연변납. 이거 특징이 뭐죠?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누어 내겠다.
자, 그러면 정지라는 것은 이제 노란불.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일부러 안 내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시효가 흘렀어. 그런데 분할해서 내겠대. 야,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러면 요 2년에 흘러간 시간을 인정해주고, 근데 어쩌지도 못 냈어. 그러나 얘는 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년의 시효 동안 받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개념. 이게 정지예요. 그래서 이미 흘러간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중단은 빨간불이야. 이거 과세관세 못 받을 것 같아요. 고지서를 보냈어. 독촉장을 보냈어. 교부청구는 배당 청구, 압류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는 이미 흘러간 시효의 기한을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2년의 시효가 우리가 흘러갔어요. 그럼 이걸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5년의 시효가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단. 네.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소멸 사유에 납부 밑줄, 충당 밑줄, 부과의 취소. 그래서 부과의 철회가 아니라는 거. 4번 제척 기간의 만료 별 표시하시고 그 박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소멸 시효 완성. 자, 그거 더 알아보기 박스 있죠? 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시효의 중단과 정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중단과 정지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 개념이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단은 빨간불, 빨간 신호 들어왔어. 못 받을 것 같아. 악의적이야. 근데 정지는 유예시켜 주는 거야.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연변나. 그러니까 정지로 가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에 제척기한과 소멸시효가 있죠?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아, 양도세를 포탈하는 거니까 기간이 몇 년?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신고는 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 성립 시기, 확정 방법, 소멸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남은 내용들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